그래도 여전히 시장에서는 지표가 잘 나오는데 확실하게 지표가 잘 나오지 않는 한 아직까지도 시장은 연준의 금리나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좀 유지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십니까. KB국민은행 자본시장 영업부 한만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코노미스트 문정입니다. 네, 이제 12월 소비자 물가 네. 이제 결과가 좀 시장의 기대와는 좀 다르게 나왔죠. 네네, 다르게 나왔는데 헤드라인 CPI와 근원 CPI 모두 예상치를 이제 상회하는 네.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전주 대비 예상치보다 좀 낮게 나왔죠. 네. 그래서 고용시장 둔화도 하는 모습도 좀 보이진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이제 물가 상승세 둔화로 인한 금리나 기대감이 좀 매우 컸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물가 상승 둔화 추세가 이어지지는 못하는 이제 모양새를 이제 물가 발표되면서 이렇게 좀 추세적으로는 이어지지 못했다라고 그렇죠. 네. 판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보기에는 좀 미국채 금리는 나름 상승을 하면서 좀 결과는 반영을 한 것 같은데 네. 달러원 환율이 좀 크게 반영되지 못한 것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네네. 혹시 어떤 이유일까요? 네. 네, 맞습니다. 달러화 같은 경우는 지난주 한 주 동안 0.2% 정도 하락을 했어요. 일단 미국 고용 지표도 예상보다 잘 나왔고 소비자 물가도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미국 금리가 좀 반등하다가 주 후반에 좀 다시 반락하는 모습 보였고 달러는 약세를 좀 보였습니다. 유로 달러 같은 경우에는 1.09 이상을 넘어섰고요. 근데 유독 이제 원화가 좀처럼 강세를 보이진 못해요. 1310원대에서 계속 막히는 모습을 네. 보였고 그렇다고 20원 이상 이렇게 튀어 올라가는 모습도 아니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아시아 쪽 통화들이 또 다시 약세를 좀 보이고 있어요. 특히 일본 엔화 같은 경우가 네. 작년 말에만 하더라도 140엔대 초반까지 갔다가 지금 145엔까지 올랐고 또 중국 위안화도 지금 최근 약세거든요. 7.10 위안에서 최근에 7.18 위안까지 좀 올라오고 그래서 여전히 미국의 달러, 미국의 금리나 이런 것들에 대한 달러도 약세를 보이고 미국 달러 약세 영향을 받지만 그래도 아시아 쪽 통화들이 전체적으로 좀 약세를 보이면서 원화가 제대로 좀 힘을 못 받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아무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잖아요. 비중 자체가 그렇죠. 높기 때문에 네네. 중국이 안 좋으면 한국도 안 좋은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들 이런 것들 때문에 위안화 약세 그리고 원화도 좀처럼 강세 영향을 받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계속되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저희가 이제 원화랑 이제 미국 달러만 비교할 것이 아니라 이제 중국과 좀 일본의 영향 때문에 그렇죠. 특히 아무래도 중국이 이제 수출입 의존도가 좀 커서 네. 중국의 영향을 좀 받아서 아직 이제 달러원 환율은 크게 이렇게 미국 소비자 물가에는 아직 반응을 못한 네네. 그런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금주 또 이제 중국 경제 성장률도 발표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좀 이렇게 주요하게 봐야 할 지표 있을까요? 네, 일단 중국 성장률이 처음 이제 발표되는데요. 17일 날 수요일 날이죠. 오전 한 10시, 11시 사이 정도 발표될 것 같아요. 4분기 성장률이고 전년비로는 한 5.2%, 지난 3분기에 4.9에서 5.1로 올라가는데 이거는 이제 기저효과 영향이 크거든요. 소비 같은 경우가 그랬고 그래서 연간 만약에 예상에 부합한다면 2023년도 중국 성장률이 5.2%를 기록하게 됩니다. 또한 이제 17일 날 저녁에는 또 미국 지표가 또 중요한 게 나오죠. 광공업 생산 네. 그리고 12월 그리고 소매 판매 가장 중요한 지표죠. 미국에서 고용 물가 다음으로 중요한 게 이제 소매 판매인데 1월 12월 달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한 0.5% 정도 오히려 좀 좋아진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여전히 시장에서는 연준이 3월 달 금리나 기대는 꺾이지 않는 것 같아요. 여전히 네. 남아있다. 지금 한 70% 가까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표가 잘 나오는데 확실하게 지표가 잘 나오지 않는 한 아직까지도 시장은 연준의 금리나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좀 유지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12월 미국의 소매 판매가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지 않는 한 예상치에 부합하거나 아니면 예상치를 하회한다면 여전히 미국의 금리나 달러가 강하게 올라가기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어찌됐든 시장의 이제 기대를 확실하게 꺾을 만한 확실한 그 지표 포인트가 아주 네. 나오지 않는 한은 좀 이렇게 혼조세를 보일 것 같은데 네네. 그렇다면 이제 저희 주간 이번 주 환율 전망은 혹시 어떻게 보시는지? 네, 지난주 환율이 되게 좁은 박스권에서 움직였어요. 1320원을 넘어가기도 쉽지 않았고 10원을 깨지도 못하는
좀 갇힌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달러도 약세인데 그렇다고 아시아 통화가 강세를 보이지 못하는 현상이었고, 이번 주에는 그나마 좀 이제 중국의 성장률 발표나 아니면은 뭐 MLF 금리 인하 이런 기대도 좀 있고, 근데 또 미국의 소형 판매가 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도 상단과 하단이 좀 갇혀 있는 현상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번 주에 달러 환율은 일단 하단은 1295원 정도, 그리고 상단은 1325원에서 30원 이내에서 좁게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유로 환율은 1420원에서 1450원, 그리고 엔원 환율은 895원에서 925원 등락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이상으로 똑똑한 환율 이야기 환율 똑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